당대표의 단식이 오늘로 7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한국당 의원들 어제 최고위원회의 앞에서 열었었고요. 그제는 비상원내의원총회, 오늘은 원내대책회의도 그 청와대 앞에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준석 최고위원님, 이제 그 부의가 내일인가요? 오늘까지 좀 협상을 그렇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일단 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부의까지는 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거기에 예. 대한 저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이제 비난만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실제 상정돼서 표결에 들어갈 때 이제 4월처럼 예. 대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들어가가지고 이제 일주일이 경과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당내 내부 어쨌든 이견이 표출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쨌든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고 다만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임기가 12월 10일까지지만은 어쨌든 원내 협상의 사령탑으로서 예. 지금 뭔가 교착 상태를 돌파할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가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고 아까 본 비상의총을 이제 저기서 진행했잖아요. 다음번 비상의총 정도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철회에 대한 어쨌든 그 집단적인 제안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는 그럼 우리가 원내 전략으로 어떻게 막겠다라는 걸 제시해야 되는 것이 원내 지도부의 아마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앞에 쳐져 있는 몽골 텐트 때문에 철거를 관계기관에서는 이제 철거를 하라는 얘기인데 6일차 여기 세워졌던 이 텐트 큰 텐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방이 있었는데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이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고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답은 없고 바람막이로 사용하고 있는 천막을 철거를 하라고 한 것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저희는 묻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정무비서관 메시지 한 통으로 천막 자진 철거 협박이나 운운하고 있습니다. 겨우 추위나 막아줄 이 천막마저 뺏어 가겠다는 것입니까? 법을 어기면서 감히 몽골 텐트까지 친 것은 황교안 대표가 처음입니다. 우리 정의당 의원단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그 자리에서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몽골 텐트는커녕 가리개 하나 없이 그 뜨거운 텐트 아래서 맨몸으로 열흘간 단식을 했습니다. 야박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정부는 조속히 행정 대집행을 통해 텐트를 철거해 주기 바랍니다. 김도배업이 얘기하는 거는 이 문자 메시지입니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보낸 문자가 언론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언론에. 근데 장해찬 평론가님, 이 부분을 보면은 글쎄요, 협박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청와대가 뭔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뭐 청와대에서 규정을 들어서 저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예. 타이밍상으로 좀 아까운 게 아쉽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이해찬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만나고 돌아간 다음에 과연 어떤 대화나 타협,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하게 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제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천막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해찬 대표의 방문 취지도 조금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느껴질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필요하다면 야당 당사에 찾아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야당 당사가 아니라 청와대 바로 앞에서 저렇게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예. 본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밝혔던 내용 그대로라면 찾아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천막을 철거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 1야당 대표의 단식의 어떤 중요한 논쟁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황교안 대표와 그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규정인 것은 많습니다만 일단 자유한국당이 현재 확보한 의석수가 100석이 넘습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황교안 대표 한 사람의 단식이 아니라 국민 3분의 1의 지지를 받는, 3분의 1 이상의 지지를 받는 그런 어떤 대의민주주의의 수행자로서의 단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김광진 정무비서관도 특수성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조금 더 있었으면 앞으로 뭐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이나 예산안 다 통과시켜야 되는데 예. 협치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와중에
뭐 당장 천막을 철거하라는 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발언을 보게 되면 왜 저렇게 단호한 결기를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는 보여주지 못했었나 하는 그런 예. 개인적인 아쉬움도 많이 따라옵니다. 예, 김도읍 의원은 그래가지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냐라고 되물었는데 장경태 의원 글쎄요 오늘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어요. 이게 관계기관이 있는 장소입니다. 네, 어찌되었건 이 천막을 치든 텐트를 치든 형평성과 규정은 대단히 중요하고 지켜져야 예. 됩니다. 네, 아마 심상정 대표께서도 2014년에 당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서 천막을 설치하지 못하고 정말 가림막 하나 없이 고생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좀 오히려 선거법이든 공수처든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든 저는 좀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를 스스로 무시하고 있다. 자꾸 이제 정부와 여당에게 국회를 무시한다고 하시는데요. 오히려 지금 이 여당 대표까지 찾아가서 최선의 예우를 다 해드렸다면 예. 그때 사실 오히려 또 이미 지소미아 또한 저희가 좀 조건부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출구 전략을 드렸으니까 그때 빠져나오시면서 국회에서 협상을 하셔야 되는데 국회에서 협상하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저렇게 목리부리기 정말 저렇게 또 발목 잡으려다 바지가랑이 붙잡으면서 끌려다니는 또 제1야당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예. 김광진 비서관이 보냈던 어쨌든 문자라는 거는 내용을 봐도 굉장히 책 안 잡히려고 굉장히 정중하게 보냈어요, 내용들을. 예. 뭐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건 문제가 안 됐는데 오늘 이제 청와대 관계자 발로 이제 나왔던 관광공사가 그렇게 할까봐 우리가 먼저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느니 못하는 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 오히려 저런 부분이 아마 나중에 책 잡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예전에 이정현 대표 사퇴하라고 국회 안에서 13일 동안 단식해봤는데요. 원래 그랬었나요? 네, 그런데 그 어. 안에서 단식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공지는 매일 와서 해줍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근데 그것을 특별한 위협으로 느끼고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이제 김도읍 의원이 한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는 이의제기지만은 예. 사실 뭐 심각한 상황에서 한 이의제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서로 이 지적하는 것도 우리가 내일 철거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 이슈화 되는 것 자체가 뭐 사실 양측이 서로 부담스러울 거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5일 만에 이제 기록 세가지고 황 대표가 누웠단 말이에요. 예. 그걸 가지고 5일 만에 누운 건 좀 빠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상식선에서 지금 날씨를 이제 많은 국민들도 돌아다녀 보시면은 급하게 추워져가지고 예. 이게 단식이라는 것도 어떤 상태에서 하느냐에 다른 거거든요. 저희 당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그 냉난방 되는 곳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랑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이 야외에 사는 상황이랑 다른 것이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뭐 세월호 단식하셨던 분도 있고 다 노인 상황이 다른 것이고 우리가 단식하는 사람을 살필 때 무슨 게임하듯이 무슨 며칠 하냐 이런 거 갖고 그 진정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식의 언급을 우상호 의원께서 하셨다면은 그런 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책 잡힐 만한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예. 홍성걸 국민당 교수 좀 친보수 정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글쎄요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었네요.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1야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은 단 한 번도 지지율을 역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판단을 하신 겁니다. 정권을 맡길 수 있는 대안정당이 아니라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지금 썩은 물이 가득 차 있는 물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썩은 물이 가득 찬 곳에 맑은 물 몇 바가지 붓는다고 해서 그 통에 물이 맑아지겠습니까? 썩은 물을 버리지 못하면 통 자체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황교안 대표가 이 추운 겨울에 단식 투쟁에 나서도 당내외에서 조롱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뭘 희생하셨습니까? 하다못해 김세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기득권 버리겠다고 하니까 내역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홍성걸 교수의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장해찬 표는 그 앞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도 있고 나경원 대표도 있는데 그 앞에서 저런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김무성 전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고개도 끄덕이고 예. 좀 눈도 감으면서 홍성걸 교수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 발언에 좀 많이 뜨끔했던 분들은 아무래도 과거 친박 계열의 국회의원들이 아닐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 뭘 희생하셨습니까? 라는 이 말이 참 와닿았는데 예. 아마 지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차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성걸 교수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또 안쓰러운 마음, 동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 또는 문재인 정부에 많이 실망을 했으면서도 그래도 지지를 못하는 이유가 과거의 기득권들이 어떻게든 한 번 더 국회의원 해보려는 것이 목적이지 진정 나라를 구하거나 뭐 보수 진영을 살리겠다는 그러한 대의가 안 보인다. 예. 심지어는 김세현 의원 영남 3선의 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사실상 무난하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이 본인의 자리를 내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부산시장직 노리는 거 아니냐,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온갖 말들이 다 나왔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단식하고 있는 황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과 별개로 쇄신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필요하다면 당 해체까지 나아가는 수준의 기득권 포기를 감행해야 된다는 예. 이러한 제야 보수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 다음 총선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빨리 명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대표 단식장에 홍준표 전 대표도 찾아왔고 유승민 의원도 오늘 왔다 갔습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그것을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통과시켜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약 그것까지 강행 처리하면 우리는 총선 거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차베스가 될 겁니다. 이쪽이십니다.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황 대표께서는 이제 너무 좀 건강을 해치신 것 같아서 말씀을 잘 못하시고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홍준표 전 대표가 하나의 협상안을 내놨는데 장경태 위원장께서 보시기엔 글쎄요. 공수처법 내주고 선거법을 막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도면 어떻게 대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세요? 제가 생각엔 선거법은 사실 협상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약간 자가당착 빠진 말씀이긴 한데요. 선거법 협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찌되었건 국민들이 원하는 또 대의민주주의가 잘 작동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미 여야 4당이 소위 5분의 3 이상이 찬성한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뭐 원한다고 해서 선거법은 내주고 뭐 공수처법 가져오고 이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여야 5당이 원내에서 최소한 과반 이상의 정당들이 또 의석을 가진 또 국회에서 좀 협의를 좀 하면 좋죠. 근데 협의를 하지 않고 저렇게 좀 주고받고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기력이 없으셔가지고 들으면서 가만히 듣고만 계셨겠지만은 듣는 사람 굉장히 화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화나는 얘기라고? 왜냐하면 저 협상안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지도부가 만들어낼 수 있는 협상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평소에 우리가 이제 몇 번 언론에도 나왔지만은 자기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은 홍준표 대표가 와가지고 이제 그 인사하면서 그걸 밖에 나가서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하니까 이걸 선뜻 받을 수 있는 안도 아닙니다. 이제 보면은 그런 상황이 됐고 거기다 이제 유승민 대표 찾아와가지고 원내에서 하시죠. 원내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죠. 그런데 그거를 유승민 대표가 하고 나니까 그걸 따르기도 약간 애매하고 이제 좀 더 이제 단식하시고 계시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황교안 대표의 옵션지가 이제 계속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 그래서 단식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자유한국당 약간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에게 예우를 갖춰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집단에서 새로운 대안을 이제 원내 협상 전략이라든지 이걸 제시하지 않으면은 한 분씩 오실 때마다 이제 저런 이제 제안을 던지실 때마다 황교안 대표 입지 자체가 좁아질 수 있다. 오히려? 이게 현실적인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겁니다. 알겠습니다.